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늘 시달리고 가슴 졸였던 공항심사대에서 파란 여권을 꺼낸 순간 무섭던 공항심사대 직원의 태도가 친절하게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여권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박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허가증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그녀의 8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후 지아는 늘 외국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았어요. 출입국 관리소를 드나들며 비자 연장을 위해 수없이 많은 서류를 준비했고 매번 심사관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도 한국 사람인 거죠? 지아는 국적 취득 허가서를 바라보며 떨리는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그 순간 지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서류 더미와 씨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절과 의심의 시선을 견뎌냈는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새삼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체류지가 아닌 그녀의 나라였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도 어색함이 남아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한국인이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정민수와 12살 딸 정하은이 환한 미소로 지아를 맞이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하은이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같은 국적을 갖게 됐네요. 민수는 지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지아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나는 이제 한국인이 된 걸까? 그러던 중 남편이 가자고 한 가족 여행은 이전까지 다녀왔던 다른 가족 여행이 되었어요. 말레이시아로의 첫 해외여행, 그것도 한국 여권을 들고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지아는 설렘과 동시에 작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아직 손에 쥐면 어색한 파란색 여권, 그것이 가져올 변화가 어떤 것일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 전 구청에서 여권을 받는 날, 지아의 가슴은 마치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던 그날처럼 두근거렸어요. 창구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지아님, 담당자가 부르자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파란색 표지의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든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년 전 미얀마 여권을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날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기 비자로 시작해 결혼, 이민, 그리고 영주권까지 매번 비자 심사를 앞두고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었죠. 이게 제 여권인가요? 지아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여행도 가능하세요. 집으로 돌아와 여권을 펼쳐보니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아래 자신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아는 거울 앞에 서서 여권 사진 속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외모는 같은데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여행을 준비하며 지아는 내심 긴장했어요. 미얀마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는 항상 까다로운 비자 신청과 입국 심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니 다를 거라고 남편 민수가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여권이면 말레이시아는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같은 심사대로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지아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여권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 파란 표지가 주는 안정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미얀마에 남겨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기억들. 새로운 국적을 얻는다는 것은 어쩌면 과거의 일부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내일 비행기 몇 시에 타요? 하은이가 침실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아침 8시 비행기란다. 일찍 일어나야 해. 하은이는 신이 나서 뛰어갔어요. 지아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이 선택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딸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지아는 출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미얀마 여권을 들고 별도의 심사대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죠. 가족들과 떨어져 다른 줄에 서 있는 동안 느꼈던 소외감과 불안함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여권 준비됐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파란색 여권을 꺼내 보였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색의 여권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은 줄에 서는 거죠?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린 이제 모두 한국인이니까. 민수의 대답에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선 지아는 심호흡을 했어요. 앞사람이 지나가고 자신의 차례가 되자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겨보더니 지아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어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8년 됐습니다. 귀화하신 지는요? 2달 됐습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주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지아가 통과하자 민수와 하은이도 금방 심사를 마치고 합류했습니다. 지아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지아는 출국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8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음식도, 사람들의 시선도.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죠. 기내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지아는 여권을 한 번 더 꺼내 바라봤어요. 표지에 새겨진 태극 문양과 대한민국 글자가 왠지 모르게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옆자리에 앉은 하은이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동이 좀 밀려와서. 지아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는 동안 지아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곧 돌아올 곳이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당당히 한국인으로서 세계를 마주한다는 새로운 감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으며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혔어요. 3년 전 미얀마 여권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남편과 딸은 한국 여권으로 금방 통과했지만 지아는 별도 심사대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죠. 담당자의 날카로운 질문들, 길게 늘어선 줄,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서 있어야 했던 외로움이 생생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남편 민수가 외국인 입국자가 아닌 일반 입국자 줄을 가리켰습니다. 지아는 깜짝 놀랐어요. 오랜 습관처럼 어느새 자신은 외국인 전용 심사대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지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일반 입국자 줄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셋 다 같은 줄이에요. 이제 당신도 한국 여권이니까. 입국 심사대 앞에 서서 지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앞에 선 여행객들이 하나둘 통과할 때마다 그녀의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고 떨리는 손으로 파란 여권을 내밀었어요. 말레이시아 입국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고 무심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아의 얼굴을 한번 흘끗 보더니 컴퓨터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별다른 질문 없이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넥스트 플리즈. 지아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전부였나? 이전에 미얀마 여권으로 입국할 때는 항상 여러 질문과 서류 확인이 있었는데 심사관은 이미 다음 사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입국장 저편에서 기다리던 민수와 하은이에게 다가가는 동안 지아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여권의 힘이었을까요? 단 몇 초 만에 끝난 심사, 질문 하나 없었던 과정. 그때 지아의 시선이 외국인 전용 심사대로 향했어요. 긴 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 미얀마 여권을 든 한 여성이 심사관과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고 서류를 여러 장 꺼내 보이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엄마, 왜 멈춰섰어요? 하은이가 지아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니, 그냥.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는 지아의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호텔부터 체크인하자.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지아는 계속해서 그 미얀마 여성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자신과 똑같은 출신국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첫날, 지아는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각국 여행객들이 받는 대우의 차이였죠. 여권 보여주시겠어요? 리셉션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아는 파란색 한국 여권을 내밀었어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라운지 무료 이용과 조식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지아는 당황했어요. 정말요? 왜죠?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특별 관광 협약이 있어서요.
한국 손님들께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당신도 진짜 한국인이에요. 그 말에 지아는 울컥했습니다. 그냥 여권 하나 바뀐 건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딸 하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같은 가족이 된 거잖아요. 객실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지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쿠알라룸푸르의 화려한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파란 여권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작은 여권이 가진 의미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한 여행 증명서가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 같은 여권이었어요. 8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도 늘 외국인이라는 벽에 부딪혀왔던 지아. 이제야 비로소 그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까요? 남편이 부름에 지아는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지아는 주변 테이블에 앉은 다른 한국인 가족들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들과 자신의 가족 사이에 이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엄마, 아빠 내일은 어디를 가볼까요? 하은이가 여행 가이드북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내일 일정을 상의하는 동안 지아의 시선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체크를 받고 있는 미얀마인 가족에게 향했어요. 그들이 직원과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 추가 서류를 보여주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여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여권이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는 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당신이 겪어온 것들을 보기 전까지는요. 여행 이틀째, 가족은 말레이시아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며 지아는 여권과 지갑을 챙겼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여권을 확인하게 되었죠. 바투 동굴부터 가볼까요? 남편 민수가 제안했어요. 관광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말레이시아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미얀마와도 한국과도 다른 이국적인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문득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민수가 대답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요즘 많이 와요. 한국 손님들은 친절해서 좋은 손님들이죠.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투 동굴에 도착해 입장권을 구매하러 갔을 때 지아는 또 다른 차이를 경험했어요. 외국인과 현지인 가격이 다른 티켓 창구에서 그들은 한국인 요금을 적용받았습니다. 그것은 현지인보다는 비쌌지만 일반 외국인보다는 저렴한 특별 요금이었어요. 한국 여권이라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티켓 직원이 설명했어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내내 지아는 자신이 한국인으로 인식되는 경험에 적응하려 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을 걸어온 다른 관광객들도 그녀를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 대했어요. 미얀마 출신임을 알리지 않는 한 모두가 그녀를 한국인으로 봤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간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보며 딸 하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미얀마 음식이 그리울 때는 없어요?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가끔 엄마가 해주던 모힌가가 생각날 때가 있긴 해. 그럼 미얀마로 여행 가면 안 돼요? 딸 하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지아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갈 수 있을 거야. 한국 여권으로는 미얀마도 쉽게 방문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하며 지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얀마를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이제는 방문 대상이 된 것이죠.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후에는 쇼핑몰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큰 면세점에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권 확인 가능할까요? 외국인 할인을 적용해 드릴게요. 지아는 한국 여권을 내밀었고 직원은 빠르게 확인한 후 특별 할인 카드를 건넸어요. 한국 손님들을 위한 특별 혜택입니다. 이 카드로 추가 10% 할인 받으세요.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아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면세점 한쪽에서 미얀마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의 모국어였죠. 지아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아가 미얀마어로 인사했어요.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어요.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그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세요? 아니요, 저는 한국 국적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아는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사흘째 아침, 지아는 호텔 발코니에서 해 뜨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새벽빛이 도시를 물들이는 광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지아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곱씹어봤어요.
한국 여권 하나로 그녀의 여행 경험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호텔 체크인, 관광지 입장까지 모든 과정이 수월했어요. 미얀마 여권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남편 민수가 발코니로 나와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해요? 그냥 이번 여행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져서요. 어떤 점이요? 지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전에는 항상 불안했어요. 입국할 때도 호텔에서도 어디서나 외국인이라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권 하나가 그런 차이를 만들다니 놀랍죠? 종이 한 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게 씁쓸하기도 해요.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의 일정을 계획했어요. 국립박물관과 쌍둥이 빌딩 관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해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또다시 한국인 특별 요금이 적용되었어요. 지아는 이제 그런 특혜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전시물을 둘러보며 지아는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감탄했어요. 특히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이 묘하게 그녀의 상황과 겹쳐 보였어요. 엄마, 이것 좀 봐요. 딸 하은이가 전통 의상 전시관에서 불렀습니다. 지아는 딸에게 다가가며 생각했어요. 하은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피 속에는 미얀마의 피도 흐르고 있었죠. 혼혈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아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은아, 엄마가 한국 국적을 받게 되어서 기뻐? 문득 지아가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이제 친구들이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놀리지 않을 거예요. 그 순수한 대답에 지아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국적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던 거죠. 점심 식사 후 쌍둥이 빌딩으로 향하는 길에 남편 민수가 말했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네요. 그 말에 지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도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더 이상 체류하는 곳이 아니라 그녀의 집이 되었어요. 쌍둥이 빌딩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지아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 여권을 갖게 된 게 단순히 국적이 아니라 이 나라가 내 삶을 품어줬다는 것 같아요. 남편 민수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한국인이 된 건 서류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지아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인으로서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새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말레이시아의 다문화적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체성이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층이 겹쳐진 복합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국 비행기 안, 지아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 풍경을 바라봤어요. 3일간의 여행이 그녀에게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파란 여권 한 권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의 차원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뭐가 가장 먹고 싶어? 남편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된장찌개요. 한국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거든요. 엄마, 나 학교 친구들한테 말레이시아 여행 사진 보여주고 싶어요. 하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지아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그녀는 외국인 줄이 아닌 내국인 줄에 서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그녀의 여권을 확인하고 어서 오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집에 왔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 그 단어가 지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가 찾아 헤매던 소속감, 안정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주민센터에 가서 새 주민등록증을 받기로 했어요. 여권을 받은 후 마지막 단계였죠. 창구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지아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미얀마에서의 어린 시절,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온 과정, 그리고 마침내 이 순간까지. 박지아님, 주민등록증 발급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건넨 카드를 받아든 지아는 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아는 주변 풍경을 새삼스럽게 바라봤어요. 8배 동안 살아온 동네였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체류지가 아닌 그녀의 나라였어요.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남편 민수가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우리 와이프의 새 출발을 축하해요. 하은이는 신이 나서 박수를 쳤어요.
엄마,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지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얀마에서 태어났고 그곳의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이기도 해요. 그걸 잊고 싶지는 않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당신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에요. 식사 후 지아는 거실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남편의 나라 국기였던 것이 이제는 그녀의 국기이기도 했어요. 이젠 나도 이 나라 사람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주는 법적 지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얻어낸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품은 자신만의 특별한 위치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지아는 이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미얀마의 뿌리를 간직한 채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단단히 뿌리내린 나무처럼 서 있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던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을 찾았어요. 파란 여권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진정한 소속감과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아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박지아, 한국인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댓글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연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상 감동 모음이었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